김병조의 선시 구경,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훈아의 유명한 노래 고향역 아시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꽃분이 모두 나와 반겨 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그 고향열차가 바로 그 배경지가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 익산역도 아니고 이리역도 아니고 익산의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역이 바로 나훈아 고향역의 배경지입니다. 어딘지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 익산 참 묘한 동네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지역의 특징이 이렇게 빨리 잡혀요. 그런데 익산은 그게 빨리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지? 이 동네는 뭐가 유명하고 뭐가 특징이지? 이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익산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화려함과 황량함이 공존하는 공간, 뭐 이런 정도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익산을 상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번째가 백제, 그 다음에 미륵신앙, 그리고 철도, 그리고 보석, 뭐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상징인 백제와 익산은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역사를 조금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백제는 수도가, 그러니까 도읍이 이제 세 군데로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첫 번째 도읍은 어디였느냐? 위례성입니다. 위례성. 지금의 경기도 하남 지역이에요. 한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일대 온조왕부터 21대 계로왕까지 무려 493년간 위례성에 있었어요. 수도가 위례성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백제 그러면은 맨날 뭐 의자왕, 낙화암, 삼천궁녀 뭐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백제 그러면은 부여를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 그쪽을 중심지로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초기는 그러니까 이게 493년이라는 약 500년이라는 거는 백제 전체의 존속 기간이 얼마냐면 678년이에요. 그 중에 73%는 위례성에 있었으니까, 위례성에 있다가 고구려 장수왕으로부터 침입을 받아가지고 쫓겨서 어디로 갔느냐? 웅진성으로 갔는데 그 웅진성이 바로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거기서 46년간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옮긴 게 어디냐? 사비성, 지금의 부여입니다. 그 부여에서 31대 의자왕으로 폐망할 때까지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익산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백제의 이제 30대 왕, 그러니까 폐망한 31대 의자왕 바로 앞에 왕이 무왕이었는데 무왕의 고향이 바로 익산입니다. 그래서 도읍지인 사비성을 자기 고향인 익산으로 그렇게 옮기려고 천도하려고 했다라는 설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 왕궁은 사비성에 있는데 그 익산에 무왕의 별궁이 있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그 설을 뒷받침하는 유적이 바로 왕궁리 유적이라는 겁니다. 예,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굉장히 넓은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려시대 때 축조된 걸로 추정되는 5층 석탑만이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고, 그냥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황량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익산이 바로 백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백제와 관련된 두 번째 유적지가 뭐냐 하면은 미륵사지입니다. 예, 미륵사가 있었던 절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백제와 관련된 유적지인데, 자, 이 미륵사지는 바로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륵신앙이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미륵이 장차 부처가 되어서 석가모니 불이 구제하지 못한 나머지 중생들을 다 구제해 줄 것이라고 믿는 신앙, 그게 미륵신앙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왕시대에는 벌써 백제가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왕이 어떻게 하든 이 백제를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불교에 의존해서 다시 이렇게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무왕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찰, 백제 최대의 사찰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자, 이 미륵사지에는 아주 의미 있는 유명한 탑이 하나 있어요. 미륵사 구청석탑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는 반파가 됐다가 지금 이제 복원이 돼서 2018년에 복원이 되고 2019년에 다시 공개가 된 석탑인데, 이 석탑이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게 화강암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에요. 왜 화강암으로 만들었는지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석탑의 의미가 선불섭합 문화예요. 선불섭합 문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죠, 그죠? 불교가 이제 백제 시대 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도입이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뭐가 있었냐면 선도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예요. 뭐 신라의 화랑도 이런 거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도 문화는 숫자, 수리 문화와 접합이 돼서 1, 3, 5, 7, 9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수, 성스러운 숫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석탑도 보면은 3층 석탑, 5층 석탑, 뭐 9층 석탑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이 9가 아라비아 숫자 9가 뭐냐? 성수 중에서도 완성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9층 석탑을 지었다. 그러니까 불교 문화와 그 불교 문화 이전에 그 선도 문화가 hợp 합돼서 서로 융합이 돼서 하나의 완성된 그런 문화를 만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 신라로 가면은요, 경주에 있는 황룡사 구청 석탑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왕궁리 유적지와 그 다음에 그 미륵사지, 이게 근처에 있어요. 그 근처에, 그러니까 왕궁면에 보면은 바로 이 백제 문화, 백제 유적과 연관이 있는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음식점 이름은 본향이라는 데인데, 이 음식점이 바로 뭐냐면은 그
무왕과 신라의 선화공주의 러브 스토리를 스토리텔링해서 만든 음식점이 본향입니다. 무왕이 어릴 적에 뭡니까? 말을 캐는 서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왕과 선화공주의 그 러브 스토리 이야기 서동요, 서동 설화를 스토리텔링해서 마약으로 만든 약밥, 소위 마약밥을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음식점입니다. 가면은 뭐 전부 마약밥, 마약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시면은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익산과 관련된 상징이 뭐냐면은 철도입니다. 철도. 익산은 철도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뭡니까?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이 3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 바로 익산이고 그 중심이 익산역입니다. 익산역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옛날에 이리역이라고 했는데 1977년 11월 11일에 지금 현재 한화라고 하는 한국화약이 화약 열차를 운반하던 중에 거기에서 부주의로 폭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무려 59명, 59명이나 사망하는 사상 최대의 그런 열차 폭발 사고라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익산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익산이 철도 교통이 발달하게 되었느냐? 일제 시대 때요. 일본 놈들이 그 호남평야, 그러니까 익산이 있는 데가 만경평야예요. 만경강이 있고 만경평야, 그리고 옆에 뭡니까? 김제평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곡창지대에서 나는 쌀을 전부 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수송하기 위해서 그 철길을 많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철도가 유명합니다. 자, 이 익산역 외에도 익산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의 길이 남을 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춘포역이라는 데예요. 이 춘포역은 1914년에 개설된 전라선의 한 역이에요. 그런데 이 역은 왜 유명하냐면은 현존하는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철도 역사예요. 역 막사가 가장 오래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역은 이제 폐역이 돼서 그 역사만 이렇게 유물로 남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좀 유의하실 것은 인터넷에 이래 보면은 뭐 춘포역을 갖다가 최초의 뭐 철도 역사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최초의 역사는 어디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철도가 처음 생긴 게 1899년이에요. 경인선, 인천과 그러니까 인천역에서 노량진역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예요. 그러니까 인천역과 노량진역 그 중간중간에 있는 8개 역이 최초의 역이고 이 춘포역은 현재 남아있는 역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한 군데 유명한 데가 바로 앞에 제가 소개했던 나훈의 고향역의 배경지가 된 황등역입니다. 황등역. 이제 고향역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냐면은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 지금 이제 연세가 80이에요. 이분이 이제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이에요. 순창인데 형이 그 익산 황등면 소재지에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형 집에서 중고등학교 때 2리까지 이렇게 통학을 했는데 그 맨날 이제 황등역에서 열차를 타고 2리역까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통학을 할 때 그 황등역 근처에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 꽃을 보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 생각도 하고 또 소꿉 여자 동무 생각도 하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고향역입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 저 나오나 고향역 노래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황등면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화강암 주산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예? 미륵사의 구청 석탑이 우리나라 최초의 화강암 석탑이라고 했죠. 예. 화강암이 바로 이 황등면에서 제일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7, 80년대에는 이 황등면 주변에는 그 화강암 돌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그 황등면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고구마예요. 그래서 운송하기 위한 고구마 가마니만 가득히 있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화물역으로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황등역에 가시면은 황등역이 있는 근처에 황등면 사무소가 있는 근처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황등면에 향토 음식인 황등 육회 비빔밥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황등 육회 비빔밥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은 비빔밥 한 그릇을 사골 국물로 토렴을 하고, 토렴한다는 건 뭐 하는 거 아시죠? 뜨거운 국물로 밥이나 국수 같은데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찬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비빔밥 전용 고추장과 간장으로 비벼서 거기에다가 소고기 육회를 고명으로 이렇게 딱 내놓는, 그러니까 비벼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그 이제 이 황등면에 이제 육회 비빔밥이 유명해진 것도 바로 뭐냐면은 화강암이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게 알려졌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전문점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진미식당이라는 데를 가서 먹어봤는데 뭐 거의 원조격입니다. 1931년부터 3대째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릇 드시고, 또 거기에는 보면은 황등면의 특산물인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순대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별미로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익산의 주요한 그걸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익산에는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보석박물관으로 유명해요. 보석박물관. 이게 2002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익산에 보석 원석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나는 그런 가공 공장이, 다른 지역의 원석들을 가져다가 가공하는 공장이 익산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석이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보석박물관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원석과 또 그 원석으로 만든 보석,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또 뭐냐, 여자들 관심 많은 주얼리 있잖아요. 주얼리 매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하고 같이 여행을 가신다면은 이 코스를 반드시 잡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산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익산은 역사 기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강화도처럼 그런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익산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군산이나 저 김제 이런 쪽의 경제는 그쪽이 발달하고, 익산은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냐,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우리 식품 산업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기를 또 자주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익산을 다시 되살리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